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제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사회복지조사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러한 편견과 선입관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조사론은 사회과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인 분야를 과학적인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념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할 때 먼저 개념을 잘 잡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1장에 있는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잘 등장하는 내용들로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1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전 과학의 일반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은 바로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지식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을 얻는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 외에도 관습에 의한 방법, 권위에 의한 방법, 직관에 의한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쭉 개념 정리를 해보면요. 관습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내려온 관습이 있습니다. 관행이라고도 하죠. 이것이나 진리라고 믿어온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관습에 의한 방법이 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천동설이 주를 이루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천동설이 관습에 의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자, 권위에 의한 방법입니다. 어떤 분야의 권위자, 무슨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건데요. 권위자나 전문가가 주장하는 의견을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믿을 만한 정보의 출처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바로 권위에 의한 방법이다. 이것은 전문가의 권위 또는 권위자의 권위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직관에 의한 방법입니다. 직관에 동그라미요. 어떤 확실한 명제의 바탕을 두고 끊어요.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죠? 창조론을 하고 과학적인 명제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진화론이다 이렇게 펴는 것인데요. 이 방법의 한계는 기초로 삼는 명제가 잘못된 경우 그로 인해 파생된 지식은 모두 거짓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서로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본 바탕이 되는 명제가 거짓으로 판명이 된다면 거기에 파생된 지식이 모두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직관에 의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학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은 바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겁니다. 이념, 개념, 가설, 검증 등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란 말이 중요하죠.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가설,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가설 검증의 밑줄. 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명제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지식을 얻는 방법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네 가지 첫 단어만 좀 생각해 보시면요. 첫 번째가 관습, 두 번째가 권위, 세 번째가 직관, 네 번째가 과학이다. 이렇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과학적 연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과학적 연구의 특징.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죠. 7번과 9번에 체크하세요. 7번과 9번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과학적 연구의 특징은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연구의 특징 첫 번째는 로지컬하다, 즉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학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정론적 인과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설명해 보면 이게 나오죠. 확률적 결정론에 입각합니다. 확률적 결정론. 이 확률적 결정론의 반대는 단정한다는 단정적 결정론이 됩니다. 사회과학은 아시는 대로 확률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가능하죠.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수정이 가능하다가 8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과학은 일반화를 추구하죠. 일반화.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부터 묶으면요. 자, 보세요. 간결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해야 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검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과학에서 가설을 검증한다라고 했죠. 그 가설은 바로 조작적 정의로 쓰는 것입니다. 조작적 정의와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조작적 정의는 간결이죠. 간결. 자, 간결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검증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 것이 바로 조작적 정의다.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하실 것. 저는 4번과 5번과 6번을 한꺼번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중요한 7번, 여기서는 6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호주관성을 우리는 이것은 사이간자를 쓰는 겁니다. 주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째, 여러분 교재에 있는 9번째가 되겠습니다. 재생 가능성이 되는 것이죠. 재생 가능성.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사례나 아니면 개념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 상호주관성이나 간주관성은 무엇이냐?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 두 가지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호주관성, 간주관성이라 하는데 연구자의 주관적 동기, 연구자가 가지는 주관적 동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주관적 동기가 다르더라도 여기서 한번 꺼내야 되겠죠? 주관적 동기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주관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연구 과정이 같으면 여러 학자들의 연구 과정이 같으면 연구 결과가 같다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가 같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객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 안에 주관성과 객관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주관성 또는 상호주관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생 가능성을 하겠습니다. 재생 가능성은 한 연구자가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면 다른 학자와 그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재생,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표준화된 방법입니다.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표준화된 방법에 밑줄 치고 별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서 연구자의 연구 과정이 같으면 연구 결과가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에서 나온 개념은 주관적 동기란 단어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주관성이 나오고 표준화된 방법이란 단어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재생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상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과학적 연구의 특징인데 판서된 내용에서 6번과 7번의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사례로 던져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참고도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 참고는 우리가 일상적 경험을 하면서 탐구를 합니다. 탐색을 하는데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일상적 경험을 통한 탐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잘못이죠? 영어로는 에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이거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첫 번째, 부정확한 관찰을 했다. 잘못했죠. 2번, 과도한 일반화. 아주 적은 분야를 연구해 놓고 과도하게 일반화한다. 과잉 일반화라고도 하는데요. 문제겠죠. 그 다음 선별적 관찰.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면 선별적 관찰이랍니다. 문제겠죠. 만들어낸 지식 별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지식이라는 것은 거기에 보면
짜깁기식의 꾸며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연구가 아니라